자, 좀 뭐야? 아는 사람 있어? 없잖아. 야,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보시면 거기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몇 월, 몇 년, 몇 월, 몇 학년 기출 다 써 있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면은 물리 파트부터 쭉 나오는데 페이지 번호로 얘기를 할게. 선생님은 쉽다고 생각해도 너희는 어려울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6번 문제 한번 봐볼까? 6번 문제. 참 니네 이거 수행들은 어떻게 잘 봤니? 내가 올려준 게 좀 도움이 되었나?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군. 그지? 자, 6번 문제 봐볼게. 6번. 자, 이게 얘들아 25년 3월 고2 모의고사면 이거 그냥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원래 고2 모의고사도 3월 달에 보는 건 거의 통합과학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볼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한 실험인데 쇠구슬 발사 장치를 높이가 다른 두 개 지점에다 각각 설치를 했다. 자, 가의 발사 장치로 A와 B를 수평 방향으로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 지금 너희 눈엔 안 보이지만 여기 모는 종이가 있거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야. 자, 8번째 칸에서 A를 쏩니다. 그 다음에 B와 C는 두 번째 칸에서 쏘는 거야. 그치? 높이가 몇 대 몇이야?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 1대 4잖아. 그치?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곱이 높이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높이가 1대 4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대 2가 돼야 돼. 즉 A가 2배가 걸려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섯, 7칸. C는 7칸을 날라갔고요. 자, 여기서 C는 여기가 7칸이거든. 뿅 이렇게 날라갔어. 7칸. 그 다음에 B는 몇 칸 날라갔냐면 7칸. 2배 더 날라갔어. B는 여기까지 날라갔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가서 B가 떨어진 거야. 그럼 B는 14칸을 날라갔거든. 그럼 봐봐. B하고 C는 같은 높이에서 던졌기 때문에 만약에 C가 T초 만에 떨어졌다. 여기 노란색으로 쓸게. T초 만에 떨어졌으면 B도 T초 만에 떨어진 거야. 근데 옆으로 날아간 거리가 2배란 얘기는 B하고 C는 C를 V로 던졌다면 얘는 2V로 던졌다는 얘기야. 빨리 던질수록 더 멀리 날아가니까. 맞지? 그 다음에 지금 A를 던졌더니 A가 여기 가서 떨어졌네? 그러면 생각해봐. A 입장에서는 떨어지는데 2T가 걸리거든? 높이가 4배이기 때문에 B하고 C가 T초 만에 떨어졌다면 A는 그거의 2배가 걸려야 돼. 그럼 봐라. 여기서 B가 날아간 거리는 우리가 2VT라고 할 수 있거든? B를 내가 지금 2V로 던졌다고 가정한 거잖아. 그 다음에 A는 2T초 동안 날아가. 맞지? 근데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는 A랑 B랑 똑같아야 되잖아. 이게 같으려면은 얘는 V로 던져야 된다는 얘기야. V로. A는 V라는 속도로 던졌다. 그럼 결과적으로 던진 속도는 A하고 C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봐볼게. B는 A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하려. 그렇지. 얘네를 동시에 던지면 B는 T초가 걸리고 A는 2T초가 걸리니까 B가 먼저 도달하겠지. B는 A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한다.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써놨네. B가 2V라면 A는 V여야 되니까
수평 방향 속력은 B가 A보다 커야 됩니다. 잘 듣고 있냐? 디귿 BC가 각각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 자, 얘들아, 높이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야. 바닥에 닿는 순간의 연직 방향의 속력도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결론! 같은 높이에서 던지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고요.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도 똑같아. 연직 방향 속력이. 따라서 B하고 C는 바닥에 닿는 순간 연직 방향 속력이 똑같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디귿이 어떻다? 맞는 말이다. 그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니네 포물선 운동이 무조건 계산 문제만 나오지 않아. 이렇게 실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요거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25년도 3월 최근이기 때문에 내가 물론 다음 주에는 이제 버전 2를 줄 거란 말이야. 그때 보면 알겠지만 아마 올해 2학년들이 본 통합과학 모의고사도 이렇게 실험 문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요거 실험 문제 잘 보셔야 돼. 특히 이렇게 모는 종이가 칸수가 나오면 칸수 따져갖고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인지,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인지 잘 따지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6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내가 잠깐 푸는 시간 줘볼게. 11번하고 12번은 그냥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문제거든. 자, 요거 한 3, 4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풀어줄게. 11번, 12번. 11, 12번. 십일 번 12번. 아, 니네 12번에 보기 디귿에 보면 0초부터 5초까지 0이라고 되어 있고 B의 이동거리입니다. B의 이동거리. 12번 보기 디귿. B의 이동거리야. 그 오타가 있어요. B의 이동거리.
한번 해보자. 11번, 12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왔다 가면서 쭉 보니까 뭐 열심히 잘들 푸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 그지? 지금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을 때 대체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여러분 그래프 그리더라고. 맞아. 그렇게 풀어도 돼요. 자, 근데 더 쉬운 방법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11번하고 12번은 사실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봐봐. 11번을 보면 수평면상에서 자, 지금 물체가 P점을 지나요. 이때 얘의 속력이 오른쪽 V야. 그 다음에 얘가 Q점을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Q점을 지나갈 텐데 Q점을 지나갈 때 얘의 속력이 4V야. 그리고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는 L이래. 자, 걸린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니네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간 거리. 자, 잘 봐. 그럼 만약에 VT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P점을 지날 때 우리가 0초라고 하면 그때 지금 V인 거잖아. 맞지? 그리고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Q점을 지날 때가 T초가 지났을 때라고 해봐. 그럼 이게 4V가 되겠지, 그지? 지금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러면 요 넓이가 결국 L이겠지? 맞지?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더 쉬운 방법. 지금 P점을 지날 때 속도를 처음 속도, Q점을 지날 때 속도를 나중 속도라고 하면 니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간 거리는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해서 간 거리랑 똑같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요. 그거를 2로 나누면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이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걸 2로 나눈 게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도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초라고 하면 T초 동안 간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잖아. 이게 L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공식 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요거 하나 쓰면 T가 구해져. 그럼 이거 정리하면 T가 나오거든. T는 얼마야? 5V분의 2 곱하기 L, 2L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는 우리가 연습할 땐 그래프 그리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게 훨씬 빠를 거 아니야. 딱 한 줄이면 끝나잖아. 처음 속도 알고 나중 속도 알고 평균 속도 구하면 이동거리는 그 평균 속도로 그 시간 동안 간 등속 운동에서 간 거리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복잡하게 막 공식에 대입할 필요가 없어. 물론 이것도 이제 풀어봐야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걸 좀 익힐 수 있겠지. 자, 10번 문제도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 이거 이용하는 거야. 10번 문제도. 그럼 잘 봐. 10번 문제. 자, 두 자동차가 10번이 아니지 12번이지 미안해. 12번 문제를 보면 여기다가 여기다. 두 자동차가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인가? 가운데 기준선이 있어. 여기서 한 놈은 오른쪽으로 출발, 한 놈은 왼쪽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잘 보시면 A는 P쪽으로, B는 Q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요 기준선으로부터 양쪽 P와 Q까지의 거리는 둘 다 100m야. 그럼 여기서도 봐봐. 얘네들은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는 거니까 A하고 B는 둘 다 처음 속도는 얼마가 돼? 0인 겁니다. 둘 다 0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는 5초, 여기까지 5초가 걸렸대. 여기까지. A는 5초가 걸렸고요. B는 10초가 걸린 상황이래. 자, 이거 이용할 수 있지 않겠니? 만약에 B가 여기 Q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 VB라고 할게.
그 다음에 A가 우주야 A가 여기를 지날 때 P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을 VA라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방금 여기 얘기했지?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 거라면 평균 속도로 5초 동안 간 거리, 10초 동안 간 거리 이용하는 거야. 자, A의 평균 속도 어떻게 되겠어? 0 더하기 VA. 맞지? 나누기 2니까 얼마야? 2분의 VA가 나오지? 2분의 VA라는 평균 속도로 5초 동안 간 거리가 몇 미터인 거야? 100미터인 거야. 100인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VA 구할 수 있네? 맞지? VA가 얼마 나와야 돼? 40m/s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맞지? 그러면 똑같이 B도 똑같이 구할 수 있어.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 VB 더하기 0 더하기 VB를 2로 나눈 게 평균 속도일 텐데 그 평균 속도로 10초 동안 간 거리가 몇 미터인 거다? 100미터인 거다. 그럼 따라서 VB가 또 나오네. VB는 얼마다? 20m/s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각각 P점과 Q점을 지날 때 속력이 나오지. 자, 가속도를 물어봤네. 가속도. 얘네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야, 그럼 너무 쉽지. 봐봐. 처음에 출발할 때 0이었잖아. 얘 5초 동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얼마 된 거야? 40 된 거 아니야? 자, 우리 가속도 A라고 합시다. 시간분에 5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잖아. 그지? 0에서 40이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40 빼기 0일 거고 얼마 동안? 5초 동안. 맞지? 그럼 A의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 8m/s 제곱. 그지?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구하면 되지? B도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0에서 20이 된 거잖아. 여기 VB 구했잖아. 그지? 몇 초 걸렸어? 10초 걸렸다고. 그러면 10초 동안 속도가 얼마가 변했어? 20 빼기 0만큼 변했지.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2m/s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니?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다? 4배다. 맞지? P에서 A의 속력 얼마다? 40이다. 디귿. 0초부터 5초까지 0의 이동거리가 아니라 B의 이동거리라 그랬지? 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그러면? 이때 그래프 그려보면 되지. 봐봐. B잖아. B 0에서부터 얼마가 됐어? 20이 된 거잖아. 몇 초 후에? 10초 후에. 20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5초일 때는 10이겠지.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맞아? 그럼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 넓이. 요 넓이. 5초일 때. 요 넓이. 얼마야? 25m더라. 맞지? 왜냐면 B의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요거 기울기 값이 나오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은 뭐 아니면 애초에 아까 저 가속도 구할 때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버려도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1타 쌍피가 되겠네. 그지?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그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11번, 12번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다 푸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내가 오늘 숙제로 내줄 거니까. 자, 넘겨서 24번 하고요. 자, 표시해봐. 24번. 27번. 엔드 30번. 일단 이렇게 3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또 풀어줄게. 한번 풀어봐. 24번, 27번, 30번.
이거 잘 해놨네. 잘하고 있어. 근데 방금 전 문제에서 이거 인도랑 오스트리아랑 나눠져서 나왔는데 맞아, 그림이 잘못된 거야. 그림이죠. 이렇게 이어져 있어. 여기 잘 나온다니까, 여기가. 여기 잘 나오고, 여기 잘 나오고. 그래? 거의 두 개가 제일 잘 나온대요. 뭐 가끔 이제 요 카리브판이라고 해서 여기 중남미에 있는 요것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림 보고 다 판단할 수 있어. 그렇게 막 외우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기본적으로 방향이 표시가 돼 있거나 방향을 알 수 있게 정보를 주기 때문에 판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계가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라서. 서준이 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하민이도? 재현이는 다 풀었어? 이게 뭔데? 수업 시간에 이런 이건 더 잘 되는데? 이거 올리면 어떻게 올리는 거야? 제외했으면 50%. 응? 50. 안 돼. 좀 더 올려봐. 하민아 너랑 훨씬 세시다. 하민이는 운동 안 하잖아.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게 25도 못해?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어서. 아프다. 아파. 씨. 자, 했어. 자, 해보자. 24번, 24. 자, 24번이 사실 어려워서 풀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 진짜 많이 틀리거든. 근데 어려워서 틀리질 않아,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지만 운동량, 변화량 계산하거나 운동량 계산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꼭 고려해 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자, 2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봐봐. 질량이 M인 물체가 V로 굴러가다가요. 벽에 부딪혀갖고 얘가 반대 방향으로 4분의 1V로 지금 튀어나오는 상황이야.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운동량 계산할 때는 방향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먼저 표시를 해 놓으시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운동량을 계산하는 거야. 충돌 전 운동량 얼마다? M, V가 되겠지.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 MV라고 해줘야 돼. 충돌 후에는. 그지? 그러면 그때 충돌 후, 자, 봐봐. 계산은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하되 보기에서 크기를 물어볼 때는 그냥 이거의 절대값. 그러면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야? 4분의 1 MV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문제야, 요게. 변화량을 계산할 때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매우 차이가 커져요. 자, 예를 들어서 니네 얘를 그냥 4분의 1 MV라고 해버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나중 운동량 4분의 1 MV에서 처음 운동량 MV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빼버리면은 이거 마이너스 4분의 3 MV 나오거든? 그런데 봐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고려했잖아.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MV잖아. 거기서 처음 운동량 MV를 빼는 거잖아. 이렇게 되거든? 값이 달라져요. 반드시 운동량을 계산해서 운동량 변화량 계산할 때는 이 부호를 꼭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돼. 얘가 틀렸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야 된다. 특히 이렇게 방향이 주어진 경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절대값 얼마다? 4분의 5nv다. 4분의 3n. 그러니까 봐봐. 왜 4분의 3nv라고 보기에 좋겠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nv니까 절대값 하면 4분의 3nv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이래서 틀린다니까. 그지? 너네 기말고사 진짜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수는 떨어집니다. 내가 좀 악담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점수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 더 좋지. 안 떨어지고 오르면 완전 좋은 건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를 다만 30분이라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어. 선방한 겁니다. 점수가 5점 떨어졌어? 잘한 겁니다. 점수가 5점 올랐어? 아주 잘한 겁니다. 10점이 올랐어? 대단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항상 원래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중간고사 때 내가 실수해서 틀렸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실수 안 하게 교과서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알겠지? 그리고 우리 교재 숙제 내가 이렇게 내주더라도 나는 이 부분 말고 예를 들어 내가 혹시라도 지구과학 숙제를 예를 들어서 안 내줬잖아 지난주에. 지구과학 숙제를 내줘. 예를 들어서 안 내줬어. 근데 난 지구과학 공부 좀 하고 싶어. 그럼 다른 숙제 대신에 그걸 하셔도 돼요. 그 대신 난 이걸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학원 교재에 있는 물리 문제 너무 어려서 나 이걸 완벽하게 다 풀어라고 얘기하지 않아. 다 못 풀어도 돼.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생명, 지구과학을 10문제라도 더 풀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래서 아무튼 24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옳은 거는 뭐야? 기억, 니은, 디귿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27번. 자.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5m/s와 4m/s로 지금 마주 보면서 운동하고 있다. 5m/s, 4m/s, 2kg, 4kg. 이제 A, B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얘네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거든 지금. 자,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그냥 얘를 6kg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V로 간대. 혹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결국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봐라. 두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에 이 A와 B는 각각 힘을 받아요. 자, 요거만 하고 쉽게. 잘 들어봐. 용우야. 기지개. 졸리면 기지개 피시고. 자, 봐라.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와서 충돌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서로 힘을 가해요. A는 B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 B는 A한테 왼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고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FB라고 하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을 FA라고 하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얘네가 충돌하는 시간도 어때? 동일할 거 아니야. 따라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무조건 같아야 돼. 다만 우리 충격량의 방향은 그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이거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A는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종합하면 이거야.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은 크기는 서로 같은데 방향만 서로 반대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충격량 때문에 결국에는 뭐야? 얘네들의 운동량이 변하는 거야. 운동량이.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정리해서 종합하면 결국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돼요. 그럼 봐봐. 얘 운동량 계산해 볼게. 단위 생략하고 얘 운동량 얼마야? 플러스 10이지? 얘 얼마야?
마이너스 16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왜냐면 계산할 때는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놓으라 그랬지? 그러면 운동량의 합이 얼마야? 니네는 문제 풀 때 운동량 보존 법칙 써도 돼, 안 돼? 돼.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애매한 건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거긴 한데 우리가 풀 때는 써도 되잖아. 알면 쓰세요, 알면. 자, 그럼 봐라. 얘 그냥 한 덩어리라고 쳐도 되거든. 그러면 6kg짜리가 V라는 속도로 가요. 근데 그러면 운동량의 합이 똑같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V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 하면 뭐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때 속력이 얼마란 얘기야? 1m/s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보기를 봐볼게.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 합의 크기는 얼마다? 크기만 물어봤지. 합은 마이너스 6인데 합의 크기는 절대값. 그러면 6kg m/s. 충돌 과정에서 충격량 크기는 어떻다고? 무조건 같다 그랬지. 충돌 과정에서 충격량 크기는 무조건 같은 거야. 방향만 반대야. V는 얼마다? 1m/s다. 맞네. 그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30번. 자, 30번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좋은 사람이 많아졌어. 현우야. 이제 내가 시험에 임박하기도 했지만 이제 이름들을 다 외워가지고, 그지? 이제 졸거나 막 집중 못하면 막 이름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예전에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초반에는 막 직접 깨우고 막 그랬다만. 이제 이름 부를 거야. 현우야. 눈 떠. 자, 30번은 사실 니네 혹시 학교에서 개념완성이란 부교재 안 쓰지? 자, 뭐냐면 이게 이제 운동에너지 문제야. 사실 안 풀어도 되는 문제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왜냐면 니네 운동에너지라는 거는 고1 때 안 배우지만 중학교 땐 배우지 않냐? 학교 선생님이 운동에너지에 관해서 내도 할 말이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복잡한 계산이 아니야. 자, 요 얘기 하려고 그래. 우리가 자유낙하를 배웠다만 자유낙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에 보면은 A하고 B를 던져 올리는 거예요. 니네 던져 올리는 거 그냥 자유낙하의 반대야. 똑같아. 던져 올렸더니 얘네가 최고점이 얼마냐면 3H까지 올라갔대. 둘 다. 그럼 봐봐. 야, 얘네가 올라가서 최고점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동안 얘네 속력이 점점 느려지거든. 자, 던지는 속력이 있는 거야. 던졌어.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지다가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최고점이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를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야, 방향만. 근데 봐봐. A하고 B를 위로 던져 올리는데 얘의 운동량은 P고 얘는 4P거든. 자, 운동량이 4배 차이에요. 문제 보면은 A하고 B의 질량 안 나왔잖아. 근데 자, 봐라. 니네 얘네들은 던진 속력이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 생각해봐. 얘를 떨어뜨리는 걸 생각해봐. 떨어뜨리는 거. 얘네 둘을 자유낙하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지. 동시에 떨어진다는 의미는 바닥에 닿는 순간 아래 방향의 속력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걸 거꾸로 하자면 똑같아. 여기서 던지는 것도 있잖아. 던지는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있잖아, 이거. 야, H는 2분의 1 GT제곱, V는 루트 2GH 있잖아. 요식 그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 잘 봐봐. 요거만 하고 쉰다 했다. 집중해. 자유낙하일 때는 떨어뜨리는 높이를 알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을 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던져 올리는 경우에는 던진 속력을 알면 얘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높이가 동일하다는 것은 던진 속력이 똑같다는 거야. 야, 던진 속력이 똑같은데 운동량이 4배 차이 나요. 뭐가 4배 차이 나는 거야?
질량이 4배 차이 나는 거지.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 아니야. 던진 속력이 똑같은데 운동량이 4배 차이라는 것은 A의 질량이 M이라면 얘는 질량이 4M이다 이 말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 수평면에서의 속력은 A가 B의 4배가 아니라 B가 A의 4배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니은 질량은 아니지. 수평면의 속력은 어떻다고 해서 같다 그랬잖아. 참 던지는 속력은 같은 거지. 올라간 최고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던지는 속력은 같은 거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그런데 운동량이 4배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질량이 4배다. 누가? B가 A의 4배더라. 디귿. 자, 봐봐. 높이가 2h인 곳이 있대. 예. 같은 속력으로 던졌잖아요. 똑같은 높이를 올라갈 때 속력 또한 어떻겠니? 동일하겠지? 2h 지점에서 얘네가 올라가고 있을 거야. 그럼 올라가는 그 속력이 자, 봐라. 얘들아, 봐. 떨어뜨릴 때 중력 가속도만큼 1초의 속력이 빨라지는 거라면 던져 올렸을 때는 봐. 올라가는 방향이 위쪽인데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중력 가속도만큼 속력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똑같은 속력으로 던지면 똑같이 9.8씩 줄어들어 1초에. 그래서 같은 높이를 지날 때는 속력이 동일해요. 속력이 동일하다. 이거 V'이라고 하면 얘도 V'이야. 그러면 그때 운동 에너지 물어보잖아. 야, 우리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럼 봐봐. 속력이 같다면 운동 에너지는 결국 뭐에 비례하는 거야?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질량이 얘가 4배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2K라고 하는데 4배인 거야, 4배. 1대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B가 A의 4배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아유, 조는 사람이 많아서 물리 문제를 하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쉬었다가 뒤에 몇 개만 풀어보고 합시다. 쉬자 일단. 야, 8시 20분에 시작할게.